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생물 총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쑥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생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류를 구분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0.1mm 이하의 모든 생물들을 일컫는 말이 미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체내로 침입했을 때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만약 병적인 요인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칭하고 있고, 체내로 침입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병원성 미생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비병원성 미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효모균, 발효균, 유산균, 곰팡이균 등이 있고, 이는 김치나 된장, 메주 등과 같이 발효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생물들로서 몸 안에 침입했을 때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로는 세균, 진균, 리케차, 바이러스 등이 있고, 이러한 균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어작용이 일어나면서 열을 발산시키거나 구토, 설사 등을 통해서 해당 균들을 빠르게 없애거나 배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몸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병원성 미생물에는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등이 있고, 구균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구의 모양을 한 균들을 구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원 모양을 한 것이 포도송이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규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쇄상규균은 동그란 모양의 세균이 길게 나열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후염이나 편도의 염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균은 동그란 모양의 세균이 한 쌍을 이루는 쌍구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질이나 눈에 들어갔을 때 결막염을 일으키는 균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접촉을 통해서만 전파된다라고 알려 있지만, 사실은 수건이나 천과 같은 물질 등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해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접촉이 아니더라도 보균자가 사용한 수건을 살균 세척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하게 되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임균은 45도에서 55도 사이에서 쉽게 사멸할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막염균도 임균과 마찬가지로 동그란 모양의 세균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쌍구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막염의 원인이 되는 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막염균은 전체 인구의 5%에서 10%가 무증상 보균자로 이미 그 세균을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만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균자의 비말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수막염균이 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많이 위험하지 않지만 소아의 경우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병한 즉시 열이 급격하게 오르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균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구균, 긴 막대의 모양으로 생겼으면 간균, S자 모양이나 나선형의 모양으로 생겼다면 나선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균의 종류로는 디프테리아균이나 결핵균, 탄저균 등이 있고, 나선균의 종류로는 메독균이나 콜레라균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긴 막대 모양을 하고 있는 간균은 세포벽이 지방으로 두껍게 둘러싸여 있어 건조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을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균은 숙주가 없이도 증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바이러스는 꼭 숙주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감기, 홍역, 뇌염 등이 있겠습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 크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숙주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반면에 리케차는 숙주의 세포에 기생하는 미생물이다 라고 두 개를 구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크기가 작은 절지동물인 벼룩이나 진드기의 세포에 기생해서 살다가 인간에게 옮겨가서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병적인 요인으로는 쯔쯔가무시, 발진티푸스,
발진열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균은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완전한 세포의 형태를 띤 미생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미생물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식하는 방법으로는 유성생식, 무성생식, 단세포성 증식으로 나눠지는데 증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곰팡이균인지 효모균인지 이렇게 종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피부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무좀이나 백선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균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온도가 있겠습니다. 미생물은 온도에 따라서 서식하는 균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고 미생물이 생활하는 온도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미생물의 생활력이 약해지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호기성 세균들이라고 하고 있고 산소가 없어야지만 증식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증식할 수 있지만 산소가 있으면 증식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성 현기성 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pH의 농도가 중성이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산성이나 알칼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활동성이 사라지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미생물은 미생물 크기의 40% 이상의 수분을 갖고 있어야 생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수분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생활력이나 증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도 생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증식과 생활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온도, 산소, 수소이온 농도, 수분, 영양 등이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에 따라서 병원성인지 비병원성 세균인지 구분되고 있다는 것. 미생물의 종류에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네이버 에듀웨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 강의랑 함께 공부했을 때 좋은 점 등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